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여러분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죠. 그래서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이게 공급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였죠.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할 양이었죠. 산량이다, 살량이다, 살량. 그래서 산다, 판다라는 행위는 이루어지기 전 사전적 개념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3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양이 아니라 매도할 양이에요. 팔량이죠.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하락됐대요. 그럼 그만큼 공급 비용이 감소된 거죠, 여러분. 그럼 공급 비용이 감소되면 공급은 증가하네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초과 공급끼리 경쟁하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맞네요. 4번이 맞는다. 5번. 가격이 변하면 우리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할 때 가격의 변화만 수요량의 변화였죠.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건 부동산 부분에서는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에서는 임대료도 가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다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5번도 틀렸네요. 1번은 4번입니다. 2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 소득 탄력성 0.4,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0.3. 지금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뿔대 안경 기억나세요? 그래서 대체제였죠. 그 내용입니다. 그때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상승이 됐대요. 그럼 각각 다 매치시켜서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0.5에 3%를 곱하고 주의해 두실 건 가격 탄력성의 가격을 곱했어요. 그럼 이때 1.5가 나오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 이 부분만 주의를 해두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1.5 감소해요. 마이너스 1.5%인 거죠. 그 다음 소득 탄력성부터는 그대로 부호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3% 곱해주시면 얘는 1.2가 나오네요. 플러스 1.2. 그 다음 교차 탄력성 부분에 0.3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얘는 0.9가 나오겠죠? 플러스 0.9예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1.2 플러스 0.9니까 플러스 0.6이 나오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주의하실 건 뭐만 주의하면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였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때 중요한 건 최고가격제는 원래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끌어내려야지만 시장에 변화를 끼친다고 얘기를 했죠.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높은 수준을 규제하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예를 들어 균형 임대료가 30만 원인데 정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아무리 높게 받아도 40만 원까지만 받아라 그러면 이때 균형 임대료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대로 30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점이 변하지 않으니까 시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결국은 가격과 공급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시장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1번 맞습니다. 2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그럼 제대로 규제했네요. 누가 삐치죠? 공급자가 삐쳐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잘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대충 만듭니다. 그래서 질적 수준의 저하, 공급량은 최종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수선을 꺼리게 되니까요. 그 다음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얼마 못 줄여요. 삐치지만. 그래서 단기에는 늘리지도 못하지만 줄이지도 못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증가도 감소도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자가 삐쳐서 임대인이 임대택을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버리겠죠. 그래서 공급은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하네요. 3번도 맞아요.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자, 임대료 상한이 낮대요. 제대로 규제했죠?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임대료가 낮아져 있으니까 싼 임대료 상황에서는 수요량은 증가하죠, 여러분?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량 증가, 공급량 감소죠. 초과 수요 발생해요. 어두컴컴한 시장에서 거래하나요? 정부 모르게. 암시장이 형성한다.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음성적인 비용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때 움직여 다닐 수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은 옮기려면 음성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지불하기 싫어서 꾹 눌러 살고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을 줄여버리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신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음성적인 거래 발생할 수 있네요. 5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임대료가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초과 수요죠. 근데 이 부분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누가 삐쳐서 공급자 삐쳐서 공급량 줄이고 임대료 낮아졌으니까 수요량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에는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 장기에 공급량은 더 많이 감소하니까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였죠.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이제 5번이 되겠죠. 되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